자, 취업의 칼 채널의 하이라이트, 뭐 다 하이라이트죠. 영상이 다 좋으니까. 칼첨사 코너의 첫 시간이에요. 처음에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하다가 그냥 편하게 씻지 말고 놓고 하자 싶어서 그냥 화면만 띄워놓고 합니다. 소개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은 지금 보고 오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컨설팅은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돼요.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나도 이런 실수를 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첫 자소서는 삼성전자 DS 부문의 반도체 공정설계 부문 지원자예요. 이분은 이번 공채에 지원하셨다가 탈락했습니다.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이분이 가장 먼저 자소서를 보내주신 분이고, 둘째로 이번 삼성그룹 공채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탈락을 경험하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 G셋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치러졌죠. 그래서 예년처럼 많은 사람한테 시험 기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탈락자가 많았다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소서를 보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어요. 자, 봅시다. 취미, 풋살, 당구 이렇게 적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취미 특기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취미에는 뭘 적어야 되냐, 특기에는 뭘 적어야 플러스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적으면 돼요. 저는 매번 고독 씹기, 자아 성찰, 사색하기 뭐 이런 거를 적었는데 합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독서도 많이 적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뭐 독서를 적으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여줘서 떨어지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적지 마시고 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존경하는 인물 노용영 교수님. 이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뭐 문제는 없어요. 제가 굳이 이걸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들으면 누군지 다들 알만한 사람을 적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볼 때 회사는 사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는지.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쉽게 어필이 되니까. 다음 첫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의 칼 커리큘럼에서 이미 다뤘죠. 지원 동기, 그리고 몇 년 후 내 미래 모습을 묻는 질문이에요. 첫 문장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도전을 가속시키기 위해 지원했다. 문장이 좀 어색해요. 자소서에서 첫 문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는데 쓰는 평균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삭제되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삭제되는지 짐작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은 물론 다른 문장은 대충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어야 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해요. 오타가 있거나 문장이 틀리면 바로 다음 자소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라면 이 문장을 차세대 소자를 위한 삼성전자의 도전에 기여하겠다, 도전에 공헌하겠다, 그 도전을 승리로 이끌겠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지는 스토리는 PC방 알바를 하다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은 우선 극적인 면이 부족해요. 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이 스토리를 살려보자면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학부 공부에도 즐거움을 못 느꼈다. 그런데 컴퓨터를 계속 뜯어보다 보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어. 살짝만 휘어도 막 제 기능을 못하고 이러니까 신기했어.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구조가 궁금해졌고 교수도 찾아가고 도서관에서 수업에서 커버하지 않는 책을 빌려다가 혼자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반도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동기들보다 내가 훨씬 나아졌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으면 좀 더 극적이고 흐름이 좋았을 거예요. 그 아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삼성전자의 기술 로드맵에 관심이 생겼다는 내용인데 좋은 소재예요. 굉장히 좋아요. 좀 더 살렸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PC방 스토리랑 엮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이런 스토리로 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질문이 2개면 중간에서 꼭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는데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입사 후 이루고 싶은 2가지 꿈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끊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로 흘러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끊을 때는 앞뒤 얘기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거나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를 뒤에서 내 스스로가 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원 동기가 내가 삼성전자에 도전을 돕겠다는 건데 이거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자기 목표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꿈이 연결되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꿈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자 수준의 유니포미티를 자랑하는 기술팀을 책임지겠다. 우선 이건 꿈이 아니죠. 원자 수준의 유니포미티를 본인이 이루겠다고 하면 그건 꿈이죠. 지금은 그냥 기술팀을 책임지는 자리에 승진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자 수준의 동질성을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자소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태스크가 뭐였고 내 액션이 뭐고 내가 얻은 리설트가 뭔지를 써야 돼요. 오직 나만 등장해요. 내 액션, 내 꿈이 적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액션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공부를 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학교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못 길러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런 표현은 unprofessional해 보여요. 미완성의 인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프로페셔널로서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배움의 과정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 들어가면 배움의 연속이고 학교에서 배운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들어가서 더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 이제 배움과 현실을 접목시켜보고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그걸로 시너지를 내겠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 익히겠다. 요 정도 스탠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은 직무 인터뷰에 출연하는 건데 너무 스코프가 작아요. 보통 직무 인터뷰라고 하면 그냥 일정 연차 직원, 예를 들어 1년차 직원 또는 뭐 5년차 직원, 막 대리가 된 직원, 얘네들 중에서 말을 좀 잘하거나 아니면 신입사원 연수나 기타 행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촬영팀 가까운 데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출연해요. 이걸 보고 동경심이 생겼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좋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 인터뷰라는 것은 기껏해야 1시간, 짧으면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생활 전체에서. 보통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고 2번 하는 일도 잘 없습니다. 대개는 이런 일이 없이 지나가고 했다고 해서 뭐 사실 대단한 걸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아, 신입 지원자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 와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성장 과정. 요거는 다음 메인 커리큘럼 주제니까 곧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주는 거 좋아요.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셋째로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다른 데 제출한 자소서에서 잘못 붙여 넣은 건 줄 알았어요. 계속 읽다 보면 왜 세 번째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한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맥상 소제목에서 셋째를 빼도 돼요. 책임감과 팀워크를 섞어준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이걸 굳이 넣었어요. 나는 협력의 레시피가 있다. 첫째는 책임감이고 둘째는 팀워크이다.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협력이 팀워크 아닌가요? 뭐 영어로 협력은 cooperation이라서 다른 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문맥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협력을 할 때 저는 협력을 합니다. 좀 이렇게 보여요. 이 두 가지를 섞는 것이 레시피인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이 뒤 글 전체가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썼다면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스타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대학생 때 팀 과제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시츄에이션이죠. 오게 해야 돼요. 태스크죠. 만나서 외주를 주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 설득해요. 액션이죠. 잘 됐어요. 발표를 끝냈어요. 리설트죠. 저는 우선 좀 놀란 게 대학 팀 모임에 외주를 주자는 게 원래 이 과목에서는 허용이 되는 건가? 직접 할래? 외주를 줄래? 선택을 해라. 이건지
아니면 그냥 과제를 했다고 사기를 치자고 팀원들 의견이 모아진 건가 좀 의아한데 문맥상에는 그냥 사기로 과제를 해서 내자. 외주를 줘서 남이 한 과제를 내자. 이렇게 모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가짜 과제 모의였다면 저는 이런 주제는 패스할 거예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가담하지 않은 것이 딱히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이 좀 힘이 빠져요. 그냥 설득했다. 뭐라고? 과제는 우리가 직접 하자고. 당연히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개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했고 저 사람은 저걸 했고 이 아까운 공간을 남이 뭘 했는지 설명하는 데 쓰고 나는 그냥 수많은 팀원 중 하나일 뿐이에요. 남들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데 나도 했을 뿐 내 공은 잘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자기소개가 아니죠. 마무리를 저만의 레시피로 합니다. 이렇게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나는 나만의 뭔가가 있다. 나는 이걸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부른다. 좋아요. 그런데 레시피라는 것이 임팩트가 없으면서 결말도 임팩트가 없어요. 다음 스토리를 보죠. 자신은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교수가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자만심과 혼동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이 자만했다 깨닫고 타학부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자신감의 근거를 찾습니다. 위 스토리와 아래 스토리 둘 다 전형적인 개요 없이 쓰인 글의 특징을 보여줘요. 두 번째 스토리는 더 심해요. 진행이 이해가 안 가요. 자신있게 살았는데 자만심과 혼동하지 마라. 본인이 자만했구나 깨닫고 타학부 수업을 듣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신감의 근거를 얻는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요는 모든 글의 시작이에요. 자소서는 특히 짧은 공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논리 흐름을 먼저 구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나는 원래 그냥 쓰기 시작하는 게 더 잘 돼. 써보니까 더 잘 써져. 개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마세요. 개요부터 그냥 쓰십시오. 이 스토리를 살리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관심 분야 수업만 골라서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좋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면담을 하는데 교수님이 너는 지금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수업만 듣고 있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대비가 없이 좁은 분야만 공부하면서 가진 자신감은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자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봤고 타학부 수업을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죽도록 노력해서 결국 전공 학생들을 제치고 좋은 성적을 얻어요. 나는 이 과정에서 겸손을 배웠고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의 근거를 쌓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쓰면 흐름은 맞죠. 전체적으로 좀 약한 소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세 번째 사회 이슈 질문이에요. 제가 이 자소서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세 번째 답변이에요. 우선 이분은 사회 이슈가 아니라 지원 분야 관련 주제를 골랐어요. 요즘에 기업이 사회 이슈를 물어볼 때는 정말 사회 이슈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이 사회 이슈를 물어볼 때도 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계 이슈는 절대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왜 물어보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지원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업계 이슈보다는 사회 이슈를 고르는 게 맞죠. 사회 이슈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고 사고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고 반기업 정서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 보려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제 삼성 면접에서 토론 주제는 언론사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거였어요. CJ 면접을 볼 때 토론 주제는 동성 결혼에 대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언론사도 아니고 결혼정보업체도 아니죠. 이런 덕목을 회사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제를 툭 던졌을 때 그 주제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걸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업의칼 채널에도 곧 비즈니스 마인드와 세계의 이슈에 대한 코너가 하나 추가되는데 그것도 바로 그런 것에 여러분을 대비시키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까요? 시작하는 문장은 부정적이에요. 삼성전자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시작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 쭉 보면 자기 견해를 쓰라고 했는데 견해가 없어요. 이 중요한 공간을 시장 설명을 하는데 다 낭비해요. 그냥 나 업계 이슈에 대해 잘 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빗나가요.
진짜로 사회 이슈를 골라서 이슈성 있게 풀어내 보세요. 특히 면접이 아니라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남의 의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의칼 채널을 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네, 틈만 나면 홍보하는 거예요. 평소에 시사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아마도 초기에 저한테 자소서를 보내신 분들은 다들 사회 이슈에 관심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남보다 훨씬 잘 아실 거고 훨씬 올바르게 아실 거예요. 지식의칼을 보는 분들이니까. 그 지식을 잘 활용하세요. 참고로 저는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꼭 이렇게 업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냐 아니냐,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업계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보면 중간중간에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술 격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요 정도의 어떤 의견 같은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질문자가 물어보는 자신의 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죠. 전문 지식과 직무 지원 사유. 엔지니어 직군에 지원하는 분들한테는 심심찮게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자,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롤을 설명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려면 바로 다음에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공정기술 엔지니어에 적합한 인재다. 왜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모든 자소서를 끝까지 읽을 시간도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죠. 등장하지를 않죠. 이유가. 본인의 전문 지식을 설명하는데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몇 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 분야 지원자들 대부분은 이 수업을 들었을 거거든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거든 교수를 찾아가서 배웠다. 전공서적 원서를 어렵게 구해서 수십 권 읽었다. 학과에서 커버하지 않는 영역을 혼자 공부했다. 이런 스토리가 나와줘야 돼요. 왜? 남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CNT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개인 실험을 한 부분 정말 좋은 얘기예요. 저라면 이걸로 전체를 다 채웠을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실험을 했고 실험 내용을 바꿔서 재실험까지 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실험이다? 괜찮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살을 붙여 나가면 어떻게 더 공부를 했다, 어떤 실험을 했다, 누구를 찾아가서 물었다,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럼 남들은 못 가진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본인의 전문성으로 만드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죠. 교과서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이 소재를 못 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분석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결론은 제 분석력은 좋은 시너지가 될 것이다. 분석력 중요합니다. 모든 직무에 다 중요해요. 그리고 분석력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지 분석력이 좋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 문장도 전공 실험을 통해서 익힌 실험 역량이 도움이 될 거라고 결론을 맺어요. 맞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본 사람이 지원자 중에 한 90%는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직무체험 스토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자소서 전체 1번, 2번, 3번, 4번 질문 전체 중에 1위는 트랜지스터 실험이고 2위는 이 직무체험을 꼽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극적이지가 못해요. 이 직무체험이 일주일 이상 장기라서 프로젝트도 하나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뭔가 본인의 액션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문맥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설비가 멈추면 손실이 나겠다는 걸 배웠다. 임팩트가 약하죠. 이걸 우리 MBA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섹시하지가 않다고. 개선 방안을 떠올렸으면 어땠을까요? 혼자 고민해봤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다못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봤고 혼자 공정을 그려봤고 관련된 책도 찾아봤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고 그러면 훨씬 섹시한 스토리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첨삭을 마칠게요. 다음엔 좀 마무리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너무 좀 썰렁하네요. 우선 내가 주인공이다. 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둘째, 나여야만 해요. 마케팅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저 물건도 좋고 내 물건도 좋다. 내 물건을 한번 써보세요. 내 물건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주는 거. 그게 마케팅이죠.
나는 저 물건이 안 되는 게 된다. 나는 저 물건보다 오래 간다. 나는 저 물건보다 싸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남들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남들이 못 가져오는 가치를 나는 이 회사에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당신의 셀링 포인트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차별화할 게 진짜 나는 단 하나도 없어도 포장이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이 자소서는 좋은 소재가 많은데 활용을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랑 얼굴 보고 몇 시간만 이야기했으면 이 네 질문은 그야말로 죽여버릴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요를 쓰세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개요를 생략하지 마세요. 한 페이지 넘는 글을 쓰면서 시작할 때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평소에 글 쓰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을수록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닐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은 없죠. 스트레스에 쩔어서 쓰죠, 대부분. 자, 어땠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잘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 모두 훨씬 쉽게, 훨씬 잘 팔리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자소서 첨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도 첨삭받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메일 주소로 양식에 맞춰서 자소서를 보내주세요. 본인의 지원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자소서 첨삭을 열심히 보세요. 지원자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겠습니다. 취업의 칼 첨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